오늘은 이 CBDC 화폐에 대해서 한 말씀 거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CBDC 가상 화폐에 대해서 이게 가치대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듯이 뻔한 책을 그대로 읊어대듯 카피된 정보만을 반복적으로 내뱉는 방송들이 너무 많아 보이길래 일단 이런 방송들이 설명하고 있는 점들은 제외하고 제가 그 밖에 좀 더 다양하고 스펙타클한 추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빌어먹을 놈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신랄하게 까봅시다. 제가 예전부터 늘 말씀드렸다시피 딥스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이용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디지털 화폐는 곧 돈이다 라는 세뇌를 만들기 위해 엘리트들은 어두운 딥웹에서나 뒹굴고 다녔던 이 족보도 없는 비트코인 도박 게임 머니를 사람들 사이에서 투기하도록 유도 방치했습니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정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규제를 풀어놓고 사람들이 도박하도록 방관했다라는 것. 아니 도대체 누가 저런 도박판을 합법적으로 인정했습니까? 나라에서 인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은행이나 금융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까? 애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불법 코인 도박장에서 이거 지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겁니까? 아니 솔직히 국민들을 불법 온라인 투기장에 노골적으로 방치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같은 정부와 국가들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일론 머스크의 주둥아리에 신명나게 놀아나고 있는 전혀 검증되거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불법 사다리 같은 이딴 디지털 화폐 투기를 왜 조용히 묵인만 하고 있냐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응? 그리고 이것뿐이겠습니까? 심지어 거래소 만든 놈들도 하나같이 사기꾼의 양아치 놈들입니다. 거래량이 급등하면 서브 과부하네 뭐네 하면서 강제로 매수 매도도 못하게 만들더니 시원하게 찍어 내려갈 때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듯이 상식적으로 거래량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거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서킷 브레이크 정도는 발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버 과부하가 걸리면 당연히 대처하지 못한 거래소가 모든 책임을 물어야지. 왜 오만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개 콧구멍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과거부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방치했다는 것은 완전히 의도된 사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용도 검증도 제로인 양아치 새끼들이 또 모여서 만든 집단이 또 꼴의 거래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고 어이없게 또 방치만 하고 있죠. 거래소랑 국가가 서로 짠 거야 뭐야, 짜고 치는 거야 뭐야 이거. 거래소라는 것들이 보십시오. 먹튀하고 야반도주하고 쌍지로를 떨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짓거리를 벌여도 별다른 처벌도 받고 있지 않아요. 거래소 간판만 바꾸면 또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까지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솔직히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정신으로 저것을 했다면 이유는 하나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축통화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소수 금융 정치 권력가 놈들이 이 도박판을 벌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만약 그런 집단들이 계획한 게 아니라면 이미 이것은 당연히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과 다를 게 없으니까 금융사기법 위반으로 쇠창살에 평생 썩어 살아야 할 그러한 운명이 될 테니까 말이죠. 자, 이것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 같은 불법 투기를 모두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저들의 계획에 협조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소수 권력자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돈의 독점권입니다. 그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화폐 출현이 가장 완벽한 계획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 세계의 중앙은행과 정부를 움직일 수가 있겠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BIS가 있습니다. 이 BIS를 통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 즉 BIS에 가입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두 BIS에 통제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장들을 움직이게 되면 지금의 BIS가 중앙은행을 움직였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화폐 출현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도 아니고요. 당연히 다가와야 될 하나의 수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언급했지 않습니까? 달러가 조만간 폭망당하게 될 것이다고.
과거 역사만 보았을 때도 실제로 50에서 100년에 걸쳐서 이 변화하는 기축통화 주기가 항상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경제 흐름에 따라서 소수의 딥스들이 바로 통화량의 새로운 기축통화의 발행으로 인해서 이 폭발하는 경제의 끈앞을 잡아댔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통화 주기의 변화라는 것은 일종의 잔인한 자본주의의 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가 험 브리를 떼어내듯 한 번씩 세계의 기축 통화를 완전히 갈아엎지 않는다면 결국 자본 경제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닥치고 그 후 더블딥의 경제 상황에 직격탄을 맞는 이러한 위험한 경제 위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뭔 소리인지 도통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게임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불법 도박 게임인 사설 리니지를 아시고 계십니까? 이 게임의 특징은요,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서버를 새롭게 완전히 리셋을 시키는 것인데, 왜 이러한 장난짓을 하느냐? 바로 사냥을 통한 대량의 아데나 생산이 결국 아데나의 가치를 폭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서버를 아예 새롭게 뒤엎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풀렸던 아데나는 완전히 그 가치가 사라지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안정적인 아데나의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CBDC 화폐 역시도 방금 말씀드렸던 사설 리니지 게임처럼 모두 의도된 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출현과 알트코인의 출현, 그리고 그 가치의 폭등과 폭락, 그 뒤에 CBDC 화폐가 출현하는 모든 것들이 의도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는 쳇바퀴 돌듯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했고, 국가는 경제를 멈추지 않고 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간 엄청나게 풀어댔던 돈들, 당연히 그 돈의 가치가 반대로 폭망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은 이제 달러를 탈피하고 새로운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신용기축 화폐가 필요로 했던 것이고, 그 때가 다가온 것일 뿐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CBDC 화폐가 현재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달러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돈으로 인정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달러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했다기보다는 은행의 신용을 통해 이루어진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거래였습니다. 자, 이로써 실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종이화폐가 통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자, 알 사람들은 알죠. 실물 가치와 종이화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은 신용을 통해 믿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민간 은행이 법적 통화를 발행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나름의 희소성을 지녔던 돈이 멈출 줄 모르는 경제 성장과 딱 맞물리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과도한, 즉 필연적인 과도한 화폐 발행이 일어나게 됐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화폐의 모든 희소성을 잃게 만들 뿐 아니라 화폐의 종말로 흘러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러한 본질적인 생리는 결국 인간의 본능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고통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마약과 도박 중독증에 빠지는 그 이유도 이러한 쾌락의 본능 기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앞의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코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고요. 달콤한 행복만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 역시도 신이 인간에게 주는 일종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죄입니다. 자본주의 역시도 현재 인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능과 매우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화폐의 신용은요, 인간처럼 쾌락만을 추구하고요, 동물처럼 매우 본능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와 돈의 욕망에 휘둘리게 되면 이것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의 돈으로 변질될 뿐 아니라 이 본능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내일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폐로 인한 잘못된 쾌락과 행복에 걷잡을 수 없이 빠지게 되면 의료보장처럼 자신의 미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지금의 쾌락과 향유를 위해서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부풀리기 위해서 과소비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도박을 하기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욕망의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결코 내일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욕망의 축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팽창을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화폐가 평가절하되는 등의 통화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화폐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정확하게 자본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쾌락과 행복의 욕망을 자극했던 것이 지금의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출현이었고,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화폐 출현을 위해 완벽하게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결국 폭망하는 달러를 대신해 새로운 화폐 출현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 나라의 정부조차 이 같은 계획을 의도적으로 방관 또한 묵시했던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화폐 출현을 위한 일종의 거대한 쇼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화폐를 의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연결되었던 모든 사태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 새로운 화폐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이들은 만들어야만 했는데, 이것을 함축적으로 나열해보자면 비트코인의 최초 출현은 일단 사람들에게 디지털 화폐가 곧 돈이다 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쇠뇌적인 프로젝트이자, 비트코인 즉 알트코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금융 시스템과 스마트 시티 같은 유비쿼터스가 전 세계에 구축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 디지털 화폐들이 거래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메로나 사태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민간 디지털 화폐는 보셨다시피 거래소, 이들 너무 양아치들이죠. 결국 이들의 신용으로 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신용도 자체가 매우 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동안 블록체인을 형성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디지털 화폐 혼란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가 때가 되자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화폐 신용도를 이용해서 디지털 화폐의 모든 권한을 민간 거래소로부터 빼앗아 오는 일종의 신세계 단일 화폐의 계획의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과거 9.11 사태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 이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테러에 대한 공포를 인식하게 되고, 디지털 여권과 디지털 장비가 몸 안에 심어지기 위한 초석의 명분을 바로 9.11 사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결국 지금의 뇌에 칩을 심겠다라는 뉴럴링크 시스템의 구성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흐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끊어 보던 음모론들이 모두 연결을 해보자면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던 일종의 드라마이자 영화의 시나리오였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조각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달러 붕괴 시점에 맞춰서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시작을 했고, 그 비트코인 즉 알트코인들이 출현을 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알리바바와 아마존 같은 구글 기업들이 언택트 유통 시스템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물론 이 화두의 핵심적인 인물은 손정이었죠. 어쨌든 여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또 발생한 것이 메로나 사태. 자, 이걸 통해서 더욱 강력한 언택트 거래가 활성화되었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세상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절대 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우연은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상황이죠. 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돈을 줍는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벼락을 맞게 되고, 벼락을 맞고 간 병원에서 원빈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저 말씀드린 세 가지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고, 저 깊은 연관성을 가진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동시에 저것이 필연적으로 이어져서 일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이러한 우연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면서 겹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 매우 이상하다 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이러한 연결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게 된다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우연이 모두 필연적인 것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 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더 경제적인 측면으로 한번 봅시다. 자, 메로나 창굴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 혹은 마이너스 유가, 아니면 자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그동안 금융시장에는 전례 없는 금융 쇼크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메로나로 인해 시중에 엄청난 양의 통화가 풀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자연스럽게 하락을 했으며, 반면 금과 같은 자산이 치솟기도 했죠. 이것은 메로나 사태와 맞물려 디지털 전환이 급진적으로 가속화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는데, 샤틸라 나델라 즉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작년 컨퍼런스에서 무려 2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디지털 전환이 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과 2달 사이에 구축되어 버렸다라고 놀라움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의 전염병 사태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는 우리 인류에게 더욱 깊숙이 침투를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금융 분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견고하고 치밀하게 중앙은행을 통해 독점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QR코드, 이거 상당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전염병 디지털 체크 방식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결국은 뭘 위한 의도냐? 바로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을 연습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현금을 기피하게 되는 일종의 현금 없는 사회로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의 중앙은행은 당연히 계획되었던 대로 이 흐름에 맞춰서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전 세계 80% 이상이 CBDC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CBDC 화폐는 각국의 내수 시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1대1로 국가들에게도 디지털 위안화 CBDC 사용을 장려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중국은 이 디지털 위안화 성공을 위해서 자국 기업인 샤오미,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기업들을 일단 총 동원하게 될 것이고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페이스북을 앞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사의 화폐 리브라에 관련된 기술과 제도화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맞설 새로운 디지털 달러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더 넓게 보셔야 되겠죠. 중국과 미국의 CBDC 화폐를 유도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까지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CBDC가 출현된 이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냐. 이 CBDC 법정 화폐가 기축통화로 전환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솔직히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코인들이 붕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와 함께 공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예측을 하죠. CBDC는 돈으로, 즉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 분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 모두가 자산으로서 인정받는다 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5,000종 이상의 암호화폐 중 거의 대부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생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화폐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는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고, 미국은 제로금리, 한국도 제로대 금리죠. 자, 모두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실패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마이너스 정책 효과가 미미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은행 때문이었습니다. 수수료를 개인이나 기업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이유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가 지금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중앙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디지털 화폐 계좌에 중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금리를 조정할 수만 있다면 통화 정책의 힘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만큼의 부작용도 존재하게 되죠. 자, 그것은 바로 소수의 중앙은행이 전 세계 발행권과 화폐 정책을 모두 독점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중앙은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BIS가 더 강력한 금융 권력을 거머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소수의 딥스들이 지금보다 돈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화폐 출현을 서두르기 위해 전염병 명분을 이용해 돈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경기 부양이 아닌 새로운 화폐 출현을 서두르기 위한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달러가 빨리 망가져야 새로운 화폐가 출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축통화를 찍어내고 있는 미국이 가장 많은 화폐를 풀어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건국 후 맞은 2세기보다 2020년 6월에 더 많은 돈을 인쇄하게 됩니다. 현재 6월 미국의 재정 적자는 8,640억 달러로 이는 1776년부터 1979년 말까지 발생한 총 부채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검토해야만 하는 그 이유, 그 명분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으며 이 모든 강압적인 디지털 화폐 발행권 행위는 모두 전염병 경제 회복이라는 그 명분으로 인해 아무런 제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몇 가지 숨겨진 진실을 들춰보자면 현재 중앙은행의 CBDC 화폐가 서서히 법정 화폐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변함없이 모든 민간 투자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그대로 지배받고 있습니다. 즉 기축통화들이 새롭게 디지털 화폐로 변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의 발권력의 주인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패드의 CBDC 화폐 법적 지침사항은 우리를 더욱 소름 돋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범죄나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법정 화폐로 보고 압류하거나 강제 몰수할 수 있다. 두 번째, CBDC를 가진 사람이 현금으로 교환을 원할 경우 중앙은행은 이를 직접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언제든 바꿔줘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CBDC 화폐 거래 시 개인 정보 그리고 그 거래법에 의해서 신원 조회와 화폐 추적 권한의 반의무적 허가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이 조항들을 넓게 포괄적으로 보자면 점점 돈에 대한 권한력이 패드와 같은 이러한 기축통화 발행권자들에 의해서 점점 통제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 중앙은행들은 이 같은 패드의 지침을 앞세워서 CBDC 연구에 한창 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 CBDC 발행을 공식 발표를 했고요. 반면 스웨덴은 지난해 유럽 최초로 CBDC 테스트에 돌입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메로나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디지털 달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이 방송을 보시게 된 여러분들은 지금의 디지털 세상의 흐름이 모두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지금의 금융과 스마트폰을 통한 블록체인 구축을 이용해서 지구 전체를 초인공지능 시스템 발 아래에 구현시키기 위한 것이 그 최종 목적인데, 솔직히 같은 인간이라면 이 같은 인간의 문명을 스스로 파괴할 수도 있는 계획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남기면서 싱싱이의 오늘의 한 줄 요약은 비트코인의 출현과 디지털 화폐 투기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도의 설계였으며 메로나는 언택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었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중앙은행의 CBDC 발권력을 통해 BIS는 더욱 강력한 금융 독점 권한을 갖게 되고, 소수의 엘리트들은 BIS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